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근본 영상은 제2의 월급 통장, 안정적인 배당 소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월 1%, 연 12% 분배금이 지급되는 월배당,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에 대해서 2월 분배금 내역과 수익률을 한번 점검해보고 전반적으로 리뷰해보는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할까 합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자산이 대표적인 미국 배당 성장 지수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대표적인 미국 지수죠. 미국 S&P 500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아주 핫 이슈죠. 2025년 1월부터 배당 소득에 대해서 그 과세 이연 제도가 완전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요 커버드 콜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은 과연 과세 이연이 되는지 아니면 역시 폐지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월배당 커버드 콜 ETF 첫 번째 기초자산 대표적인 미국의 배당 성장 지수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슈드가 있죠. 네, 10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면서 또 그 배당금이 매년 성장하는 대표적인 배당 ETF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슈드는 추구하는 그 기초지수는 그 미국 다우존스 배당 100기업 지수예요. 한국판 슈드는 통상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월배당 커버드콜 ETF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타미당 2호죠. 타미당 2호는 아시다시피 기초자산이 뭐죠? 네, 미국 배당 다우지수, 즉 슈드입니다. 여기에 옵션 전략을 콜옵션 매도 비중을 몇 퍼센트 한다고 했죠, 제가? 한 40% 정도 먼스리 옵션 전략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자산 슈드의 상승률은 한 60%만 쫓아가는 게 타미당 2호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죠? 통상적으로 그 슈드의 연배당률은 얼마죠? 한 3.5% 정도가 되고요. 배당 성장률은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통상 3% 이상의 배당에 2호 같은 경우는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옵션 프리미엄, 즉 분배금 재원을 7% 정도로 만들어서 목표 분배율을 한 10% 정도 추구하고 있고 월말 배당입니다. 이번 달 그 월 분배율을 보니까 분배율이 0.9%, 거의 목표 분배율에 도달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건데 최근에 나왔습니다. 상장된 지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역시 미래에서 나왔고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통상 타미당 3호라고 합니다. 이거는 똑같은 내용인데 데일리 옵션을 써가지고 콜옵션 매도 비중을 10% 이내로 묶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 상승률, 슈드의 한 90%까지 쫓아가는 또 하나 다른 점이 뭐죠? 타겟 커버드 콜, 월 1%, 연 12% 목표를 맞추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목표 분배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월중 배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이번 달 그 분배율을 보니까 한 1% 정도 나온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거의 목표 분배율에 맞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이점은 하나는 먼스리 옵션이고 하나는 데일리 옵션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 타겟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목표 분배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통상 타미당 2호 같은 경우는 배당 슈드의 배당 3.5에 옵션 프리미엄 7% 해가지고 한 10% 이상. 그 다음에 타미당 3호 같은 경우는 배당 3.5에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이 얼마죠? 10%. 그래서 약 13% 이상. 그걸 이제 12% 이제 고정해서 운영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배당 성장주에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서 나온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같은 경우는 기초자산이 우리가 늘 보는 슈드가 아니고 좀 달라요. 저는 이제 쉽게 말해서 코미당콜이라고 하는데 디보입니다. 디보. 디보는 어떤 ETF죠? 이것도 월배당 ETF인데 슈드와 다른 점은 커버드콜 전략을
한 20% 정도 전략을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요 ETF가 는 디보가 한 10%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액티브라고 돼 있죠. 액티브는 시장 상황에 직접 펀드 매니저가 개입한다고 했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의 운용 전략에 따라서 여러 종목을 담을 수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S&P 500 지수를 또 담습니다. 그래서 뱅가드의 VO 그리고 스파이 S&P 500 지수죠. 요거를 한 25%, 그래서 디보랑 합해가지고 한 35% 정도로 묶고 있고, 나머지 한 65%는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 특히 이제 금융주랑 제약주 비중이 높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모건, 비자, 아멕스, 그 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 헬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걸 보실 수가 있고, 하나 강한 점이 기초자산, 여기는 목표 분배율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제가 10%라고 썼지만 실제 목표 분배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타겟 커버드 콜이 아니거든요. 한 8, 9% 정도의 목표율인데 통상 10%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기초자산 상승률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배당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2022년 9월에 상장된 ETF인데 그 당시에는 그 좌수당 분배금이 한 50원, 55원 정도 됐었는데 최근 2024년도에 97원, 최근에는 거의 100원에 육박했습니다. 배당 성장률이 연간 한 40% 정도 성장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락장에서 다른 지수보다 방어력이 굉장히 우수해요. 최근에는 거의 다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하락장을 잘 볼 수가 없었는데, 그나마 작년 2023년을 보게 되면 7월 중순부터 한 8월 말까지 뭐가 있었죠? 8월 5일 우리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 번 10% 이상의 조정이 발생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S&P 500 지수가 연고점 대비 한 10%, 나스닥도 한 16% 정도 빠졌습니다. 이럴 때 요 코미단콜 같은 경우는 한 6.8, 7% 정도로 마이너스 방어했기 때문에 오히려 S&P보다도 방어력이 우수하다. 이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분배율은 이번 달 다 맞췄죠. 목표 분배율은. 그러면 수익률 한번 볼까요? 이번 달 즉 1개월 수익률 슈드가 2.48%, 디보가 5.74%입니다. 디보가 더 높았네요. 그런데 월배당 커버드 콜 ETF 우리 순서대로요. 1번, 2번, 3번이라고 하죠. 순서대로요. 1번 타미당 2호 같은 경우가 0.42%예요. 이거는 기초자산 슈드의 60% 쫓아가니까 한 2% 정도에서 분배율이 지금 거의 0.9 나가기 때문에 그걸 차감하게 되면 0.5%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조금 못 미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배당 그 코미당 콜 같은 경우는 3.52% 굉장히 기초자산 상승률이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상장한 타미당 3 같은 경우도 조금 부진하죠. 기초자산의 90%를 쫓아간다고 해도 오히려 타미당 2호보다 조금 뒤처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상품은 다 환노출형 상품이에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죠? 이번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많이 좀 빠졌죠. 이번 한 달 동안에 한 1.6%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환차손까지 반영했을 때 이 정도 수익이 났다. 그래서 목표 분배율은 좋은데 기초자산 상승률은 우리 코미당콜 빼놓고는 조금 약간 부진하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ETF의 기초자산 뭐죠? 슈드, 디보, S&P죠. 옵션, 콜옵션 매도시 옵션의 기초자산 S&P 500이죠. 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틀린 경우도 있죠. 기초자산이 불일치했을 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코미당콜을 하시는 게 더 안정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올해는 S&P 500이 3개월 연속 지금 박스권이다. 올해는 다우지가 더 아웃퍼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타미당 2호나 3호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에서 이번에 그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1월부터 그 배당 소득이 한국과 미국의 조세 협약에 따라서 15% 정도 원천 징수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재투자된다고 합니다. 통상 과세연이 이제 없어졌죠. 하지만 지금 이 커버드 콜에서 나오는 배당 말고 옵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조건에서 벗어나서 과세 이연이 된다고 하니까 연금 계좌에서 커버드콜 전략 ETF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월배당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이 미국의 대표 지수 11개 섹터로 구성된 S&P 500 지수입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코덱스에서 나온 데일리 커버드콜 OTM 전략을 쓰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에이스 한투에서 나온 미국 500 데일리 타겟 커버드콜, 그 다음에 이제 신한자산 솔에서 나온 액티브 상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기초자산은 S&P 500이고 데일리 옵션을 쓰니까 상승률은 90%, 콜옵션 매도 비중은 10%입니다. 다른 점은 여기는 1% OTM 전략, 에이스 같은 경우는 0.7% OTM 전략, 여기는 월말 배당, 여기는 월중 배당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OTM, ATM 전략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통상 기초자산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은 종목,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미국의 빅테크 지수 같은 경우는 이런 전략을 많이 씁니다. 하루 그 기초자산 S&P 500 수익률에 첫 번째는 1%까지 쫓아가겠다. 여기는 0.7%까지는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OTM 전략. 쉽게 말해서 콜옵션 매도하는 시점에 기초 가격보다 행사 가격을 통상 0.7%, 1%, 2%더 행사 가격을 높였다. 그래서 상방을 완전히 오픈시켰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거를 OTM, 외가격이라고 하고, 예, 옵션 프리미엄도 중요하지만 자본 차익도 극대화하겠다. 이럴 때 우상향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우지수라든가 배당 성장주, 그 다음에 뭐 장기 채권, 박스피라고 하는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횡보장에서 더 옵션 프리미엄을 극대화할 수 있는 ATM, 등가격 전략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합성이라고 되어 있죠. 합성형 ETF는 어떤 거죠? 이건 약간 패시브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용사가 보통 통상 ETF를 런칭시켜 가지고 운영을 직접 하는데 이거는 증권사로부터 그냥 그 ETF의 기초지수와 수익률을 복제해 오는 거예요. 그 복제하는 거를 스왑 거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총 보수가 높을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안정적인 정확한 패시브로 운영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증권사의 그 신용, 증권사가 파산되면 내 돈 못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리스크라든가 그 다음에 또 담보 물건을 맡기거든요. 그 담보 리스크가 있다는 거 참조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환노출형이냐 환해지형이냐만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세 상품은 다 환노출형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합성형 ETF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장점이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적용 때문에 그 연금 계좌나 일반 계좌에서 배당소득세 배당을 받을 때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해서 15% 원천 징수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배당이라든가 옵션 프리미엄, 매매 차익이 합성형 ETF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배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연금 계좌에서도 분배금이 재투자되는 과세 이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연금 계좌 활용하시는 분들은 연금 계좌에서 일반 월배당 ETF보다는 이런 커버드콜 상품 중에서도 합성형 상품을 넣는 게 예전처럼 똑같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통상 우리가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은 얼마죠? 15.4%. 배당 소득도 15.4%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개정돼 가지고 해외 지수, 미국에 투자하는 지수 ETF 같은 경우는 15%고요.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해서. 옵션 프리미엄은 일반 계좌나 연금 계좌나 똑같이 15.4%인데 연금 계좌에 한해서는 요건 과세 이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계좌라든가 우리 연접펀, 중기형 IS 계좌에서 월배당 커버드콜 ETF를 담으시게 되면 매매 차익과 옵션 프리미엄은 과세 이연이 되고 배당 소득은 통상은 15%를 띄는 게 원칙인데 지금 증권사 시스템이 완료되지 않아서 기재부에서 지금 어떻게 한다고 했죠? 통상 14% 정도 세금 띈다고 가정하고 나중에
중기형 IS에서 비과세 빼고 9.9% 분리과세할 때나 아니면 연금 수령할 때 우리 3.3%에서 5.5% 저율과세로 연금 소득세 내죠. 그럴 때 기존에 냈던 14%를 수익금에서 차감한 다음에 기납부세액 공제한 다음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세법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참조로 활용하셔서 기존에 알고 있는 과세 이연과 복리 효과도 계속해서 연금 계좌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많으시는 월배당 커버드 콜 ETF, 기초자산이 미국 다우존스 배당지수, 그리고 S&P 50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의 과세 이연 정책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어떻게 영상 도움 되셨습니까?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이러한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